이게 한국이란 작은 나라의 휴게소란 말인가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 교통 전문가가 한국의 평범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교통 리더로 왔다던 세계적 권위자가 이토록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확고한 신념을 단 몇 시간 만에 바꿔놓은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도일입니다. 저는 미국 국립교통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15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도로, 고속도로, 그리고 교통 시스템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제 커다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고 문에 새겨진 멋진 직함을 봐요. 선임 교통 전문가. 저는 제 책상에 앉아 벽에 걸린 상들을 보며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물 박사님. 제 동료 짐이 제가 도착할 때마다 자주 농담해요. 저는 그 별명이 신경 쓰이지 않아요. 사실이니까요. 교통에 관해서라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지도를 볼 때 저는 고개를 젓지 않을 수 없어요. 저 불쌍한 나라들을 봐요. 저는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말해요. 그들은 그저 우리 미국의 아이디어를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우리만큼 좋아질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특히 한국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도로는 분명 붐비고 혼잡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래되고 시끄러운 버스들이 갈라진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사람들이 기차에 타기 위해 서로 밀치는 모습을 그렸어요. 제가 눈을 감으면 저는 미국의 위대함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국보다 몇 년이나 뒤처진 나라를 봤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제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 저는 그가 할 말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알렉스, 우리는 당신이 특별한 교통회의를 위해 한국에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면서도 속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느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저 우리가 미국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여행 가방을 쌌어요. 저는 제일 좋은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를 넣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에 미국 교통 통계와 우리의 고속도로 사진들로 가득한 인상적인 발표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저는 심지어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말하는 연습도 했어요. 비록 제 발음이 형편없었지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울을 보며 반복했고 모든 음절을 엉망으로 발음했어요. 세계의 교통 리더인 미국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 동안 저는 좌석에 몸을 쭉 펴고 한국인들이 저에게 얼마나 감명받을지 상상했어요. 그들은 아마 제 사인을 요청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그들은 미국의 도로와 교통 시스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제 서류 가방에는 한국이 그들의 시스템을 미국의 것처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준비해 두었어요. 저는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생각이었어요. 비행기 엔진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윙윙거렸어요. 저는 제 세상이 곧 뒤집힐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 여행이 제가 믿는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비행기에 탄 자랑스러운 미국 전문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향해 곧장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제 미국적 전문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제 비행기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고 창밖을 내다봤는데 기본적이고 구식의 공항을 볼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저를 2번 눈을 깜빡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맞을 리가 없어. 저는 속삭였어요. 공항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어떤 미국 공항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바닥은 실제로 반짝거렸어요. 큰 창문들이 자연광을 들어오게 했고 모든 것이 새롭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일 거야.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한국은 이럴 리가 없어. 아마 방문객들을 위해 청소해 놓은 걸 거야. 저는 제 짐을 찾고 출구로 향했어요. 머릿속으로 제 소개 연설을 되풀이하면서요. 그때 저는 제자리에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를 봤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고 저는 거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거기 공항을 통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운전자가 없는 셔틀버스였어요. 그리고 실제 승객들이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저게 진짜일 리가 없어. 저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다시 눈을 비벼야 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자율주행 차량을 누구도 다치지 않을 폐쇄된 구역에서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이미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도일 씨? 저는 김민수 박사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외쳤어요. 저는 몸을 돌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웃는 남자를 봤어요. 김 박사는 제 가이드가 될 한국인 교통연구원이었어요. 그는 친절한 눈과 완벽한 영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저 버스. 운전자가 없나요? 아, 우리의 자율 셔틀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들은 이미 2년 동안 여기서 운영되고 있어요. 김 박사는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가볍게 말했어요. 오세요. 제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김 박사는 저를 세련된 전기차로 안내했어요. 우리가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감명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얼굴을 무표정하게 유지했어요. 먼저 우리 교통관제센터로 가겠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흥미로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을 여행하면서 창 밖을 내다봤어요. 잠깐만요. 모든 교통체증은 어디에 있는 거죠? 혼란은 어디에 있는 거죠? 도로는 전혀 엉망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았고 자동차들은 교차로를 통해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디지털 표지판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보여주었고 버스는 화면에 표시된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당신의 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네요. 저는 제 말을 신중하게 골라서 말했어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프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떤 측면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가 관제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반응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제 턱이 정말로 떨어졌어요. 영화 스크린보다 더 큰 전체 벽이 서울의 모든 주요 도로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로 덮여 있었어요. 자동차를 나타내는 작은 점들이 디지털 도로를 따라 움직였고 컴퓨터가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VEX 시스템 모든 것과 차량 연결 시스템입니다. 김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모든 차가 우리의 도로 인프라와 통신해요. 사고나 교통체증이 있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을 우회시켜요. 저는 더 알아야 했어요. 이것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비록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평온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약 5년 정도요.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5년이라고요? 미국에서 이 기술은 아직도 실험실에서 개발 중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소규모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5년 동안 실제 생활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하루가 계속되면서 제 충격은 더욱 커졌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절대 늦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다음 버스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이 있었어요. 초 단위까지. 심지어 신호등도 스마트했어요. 노인이 길을 건너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고 자동으로 횡단 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철학은 사람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기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에요. 첫날이 끝날 무렵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제 노트북은 갈겨 쓴 메모와 물음표로 가득 찼어요. 미국에서 온 자랑스러운 교통 전문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은 틀렸어요. 매우 틀렸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방에서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깼어요. 제가 어제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을 정말로 봤나요? 아마도 저는 긴 비행에 지쳐서 그것들을 모두 상상한 건지도 몰라요. 오늘은 다를 거야. 저는 옷을 입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한국을 볼 거야. 어제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발전된 곳일 리가 없어. 김 박사는 정확히 오전 8시에 저를 픽업했어요. 8시 1분도 7시 59분도 아닌 정확히 8시였어요. 그의 시간 엄수만으로도 저는 감명받았어요. 오늘은 우리의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탐험할 거예요. 그는 우리가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설명했어요. 미국 고속도로와의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한국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톨게이트가 없었어요. 차들은 그냥 직진했어요. 요금 징수원들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정말 당혹스러워하며 물었어요. 김 박사는 도로 위에 작은 센서들을 가리켰어요. 우리의 하이패스 시스템은 각 차량에 있는 작은 장치를 읽어요. 그는 설명했어요. 운전자들은 절대 멈출 필요가 없어요. 요금은 자동으로 그들의 계정에 청구돼요. 저는 재빨리 체면을 살리려고 했어요. 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이죠. 김 박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시스템은 이제 10년 넘게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10년 넘게. 그건 최소한 10년이에요. 제 나라는 10년이나 뒤처져 있었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고속도로 자체는 완벽했어요. 단 하나의 포트홀도 균열도 울퉁불퉁한 곳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운전해본 어떤 도로보다 더 매끄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도로를 유지하시나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김 박사는 저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것을 그의 태블릿에서 보여줬어요. 그것은 24시간 도로를 스캔하는 특별한 AI 시스템이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도 전에 가장 작은 문제까지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유지보수팀에 통보가 되어 김 박사가 말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더 커지기 전에 즉시 수리해요. 미국에서는 도로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치곤 했어요. 휴게소에 들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약 1시간 정도 운전한 후 김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화장실과 아마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는 기본적인 장소를 예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대신 본 것은 저를 다시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한국의 휴게소는 쇼핑몰 같았어요. 로봇 셰프가 음식을 준비하는 레스토랑, 어떤 칸이 비어있는지 보여주는 디지털 표지판이 있는 깨끗한 화장실, 지역 음식을 파는 상점, 그리고 가족들이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있는 작은 공원까지 있었어요. 이건 그냥 휴게소가 아니에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대부분의 미국 쇼핑몰보다 더 좋아요. 휴게소는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계속할 때 상쾌한 기분을 느끼길 원해요. 우리가 도시로 돌아가는 중에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도로 위에 모든 차들이 양쪽으로 이동하여 중간에 명확한 경로를 만들었어요. 저는 몇 분 후 구급차가 고속으로 지나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알았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종종 교통체증에 갇혀 차들이 비켜줄 공간을 찾기 위해 애쓰는 동안 사이렌을 울리곤 했어요. 구급차는 반경 1km 내의 모든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GPS 신호를 보내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모든 운전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를 받아요. 신호등도 자동으로 바뀌어 구급차가 교차로를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요. 저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매분이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때때로 환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몇 분 동안 지연되기도 했어요. 이 시스템이 대응 시간을 줄였나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도시 지역에서 평균 7분 정도요. 김 박사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매년 약 800명의 생명을 구한다고 계산했어요. 800명의 생명. 단지 구급차가 교통체증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간단한 시스템에서요. 둘째 날이 끝날 무렵 제 머리는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그냥 감명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완전히 놀라워했어요. 한국은 전혀 미국 기술을 모방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초점은 단지 최신 기술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호텔 방에서 저는 제가 작성한 모든 메모를 살펴봤어요. 그런 다음 저는 제가 결코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저는 제 발표의 제목을 지었어요. 미국 교통세계를 이끌다. 저는 더 이상 그 발표를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될 거예요. 15년 경력 동안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무언가를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배울 것이 많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 박사는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어린이 교육센터였어요. 왜 학교를 방문하는 거죠?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교통은 단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죠. 안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봤어요. 그들은 작은 도로, 작동하는 신호등,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작은 자동차가 있는 미니어처 도시를 만들었어요. 5살 정도의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 교통신호를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도로 규칙을 이해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안전교육이 일찍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김 박사는 건너기 전에 작은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아이들 그룹을 지켜보면서 설명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교통규칙을 따르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실제 학교 구역을 방문했어요. 저는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특별한 카메라와 센서들을 발견했어요. 저것들은 무엇을 위한 거죠? 저는 물었어요. 우리의 AI 카메라는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감지할 수 있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아이가 있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호등을 바꾸고 근처 운전자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경고를 보내요. 저는 작은 소녀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즉시 모든 차들이 멈췄고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예요. 김 박사는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미국의 학교 구역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과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날 오후 호텔에서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미친 듯이 갈겨 쓴 메모들로 가득 찬 제 노트북과 제가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을 보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미국의 방식을 가르칠 생각으로 한국에 왔었어요. 대신 저는 제 15년 경력 전체보다 3일 동안 더 많이 배웠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제가 본 모든 놀라운 것들로 계속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오래된 믿음들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제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제 상사에게 전화했어요. 긴급 회의를 잡아야 해요. 저는 긴급하게 말했어요. 모두와 함께요. 가장 고위 관리자들이요. 가능하다면 오늘이요. 2시간 후 저는 우리의 가장 큰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제 손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면서 떨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주위에는 제 연구소의 모든 고위 관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왜 그렇게 긴급한 회의를 소집했는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진지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세계 교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어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이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뒤처지고 있어요. 한국의 놀라운 교통 시스템의 사진과 비디오를 계속해서 보여주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고위 관리자들은 자율주행 공항 셔틀과 스마트 신호등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완벽한 고속도로와 놀라운 응급 차량 시스템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결론 지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10년 앞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더 좋은 기계나 컴퓨터를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체 철학이 다르죠. 그들은 단지 효율성이나 이익이 아닌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해요. 이어진 몇 주 동안 저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한때 미국이 모든 것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오만한 전문가는 이제 한국의 혁신을 미국 거리로 가져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저는 한국의 VEX 시스템과 응급 차량 경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심지어 더 안전한 학교 구역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김 박사를 미국으로 초대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제쳐두어야 해요. 저는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말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에게 봉사하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배워야 해요.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으로 여행했어요.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여정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제 마음을 열고 오래된 편견을 제쳐두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늦은 밤 제 사무실에서 저는 김 박사와 제가 한국의 교통관제센터 앞에 서 있는 사진을 봐요. 저는 미국이 모든 것에서 최고라고 얼마나 확신했는지 기억해요.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어요. 때로는 틀리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